안녕하세요. 이소윤입니다. 2019-20 KBO 국민은행 바둑리그 17라운드 3경기입니다. 목진석 해설위원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바둑리그가 처음으로 설 명절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드려볼까요? 네, 바둑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바둑팬 여러분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소망하시는 모든 일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 네. 그리고 바둑리그와 바둑TV 모두 더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연초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국이 네. 그리고 전 세계가 들썩입니다.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이니까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17라운드 3경기는 사이버로와 정관장 황진단의 대결입니다. 현재 순위와 함께 양팀 라인업 소개해드릴게요. 2019-20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자, 오늘 현재 4위의 사이버오로와 그리고 올 시즌은 좀 아쉽지만 포스트 시즌 탑승에는 어려워진 정관장 황진단의 대결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이버오르가 상당히 중요한 라운드, 또 중요한 경기를 지금 두 경기 남겨놓고 있고요. 만약에 두 경기 모두 승리를 한다면 9승 대열에 합류를 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3위까지 노려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네. 8승이면은 또 다른 팀과 개인 승수를 따져봐야 되고 만약에 네. 8승을 못하게 된다면 상당히 위험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로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 라운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까지는 8위 수련 합천까지 노려볼 수가 있고요. 네. 자, 먼저 1국에서는 이동훈 주장과 송규상 선수의 대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동훈 선수와 송규상 선수는 동갑내기, 98년 동갑내기고요. 송규상 선수가 올 시즌 바둑리그에서는 조금 팀 동료인 동갑내기 역시 루키인 문유빈 선수와 좀 비교가 돼서 부담이 있었을까요? 지금까지는 본인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최근 타기전에서 성적이 좋고 점점 살아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남은 이 시즌 두 경기와 또 만약에 포스트 시즌 진출한다면 상당히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선수입니다. 자, 이어지는 2국은 이현호 선수와 홍성재 선수의 대국인데요. 네, 이현호 선수는 이창호 선수를 대신해서 등판을 했고요. 상당히 오랜만에 바둑리그 무대에 지금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좀 긴장도 될 것 같고 적응 시간도 필요할 것 같은데 만만치 않은 홍성재 선수를 만났네요. 자, 이어지는 3국 속기 대국 빅매치죠. 박진솔 나연 선수가 다시 한번 만났어요. 그렇습니다. 두 선수 모두 올 시즌은 글쎄요 조금 떠올리고 싶지 않은 부진했던 한 시즌이었는데요. 나연 선수가 박진솔 선수를 상대로는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4국은 올 시즌 8승을 기록 중인 진시영 선수와 문유빈 선수가 대국을 펼칩니다. 네, 두 선수 모두 올 시즌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팀에 큰 보탬이 됐었고요. 문유빈 선수는 올 시즌 루키임에도 불구하고 팀에 아주 큰 도움이 되면서 상당히 강력한 신인상 후보인 것 같아요. 자, 이어지는 마지막 대국, 이 대국도 역시 리턴 매치죠. 그렇습니다. 윤찬희 선수와 설현준 선수가 만났고요. 윤찬희 선수 역시 올 시즌은 조금 아쉬움이 남을 수 있겠네요.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어 할 테고 설현준 선수 역시 마지막 남은 두 라운드 그리고 더 이어져서 포스트 시즌까지 올라간다면 자신의 진가를 보여주고 싶어 할 겁니다. 네. 자, 전체 오더 상대 전적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현호 선수가 홍성재 선수에게 승리를 거둔 바가 있었네요. 네, 한 판이 있지만 승리를 거둔 바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신을 가지고 승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연 선수가 박진솔 선수에게 6승 1패로 크게 앞서 있는 것이 눈에 띄고요. 4국과 5국이 상당히 팽팽한 승부이기 때문에 여기서 팀 승리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포스트 시즌 마지막 탑승을 위한 마지막 철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정관장 황진단이라고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물고 늘어질 테고요. 네. 그리고 오늘 또 설 명절이잖아요. 네. 아마 우리 팀원들의 가족분들께서 함께 시청하고 또 응원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른 모든 프로 스포츠도 마찬가지겠지만 마지막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프로다운 자세인 것 같고 그 점에서 정관장 황진단 선수들의 마지막까지 멋진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17라운드 3경기 펼쳐집니다. 경기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2019-20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정관장 황진단과 사이버오로의 대결입니다. 먼저 1국이죠. 정관장 황진단 주장 이동훈 선수 그리고 사이버오로 송규상 선수의 대국입니다. 송규상 선수는 올 시즌 좀 좋지는 못했지만 얼마 전에 용성전에서
설현준 그리고 박영호 구단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16강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최근 컨디션이 좋은 편이고요. 2시간짜리 장고 대국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요. 미국 1시간 대국인데요. 퓨처스 리거 이현호 선수 그리고 사이버로 이지명, 홍성지 선수가 대국 중입니다. 자, 이현우 선수는 2008년 이후에 첫 등판으로 알고 있는데 네. 정말 오랜만이고 긴장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12년 만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막 시작한 3구 빅매치죠. 나연 선수와 박진솔 선수의 대결인데 우선 전반기에는 나연 선수가 승리를 거뒀어요. 그렇습니다. 박진솔 선수가 전반 시작하자마자 이제 첫판 이긴 이후로는 상당히 연패에 빠지면서 좀 부진했는데요. 자, 나연 선수도 연패의 늪에 빠졌던 거는 비슷하고요. 네, 올 시즌 6승 8패를 기록 중이고요. 1월 랭킹은 12위에 안착해 있습니다. 사실 좀 아쉬운 성적이기도 해요. 그렇죠. 본인이 나연 선수가 그리고 지난 한 3, 4년간은 거의 몇 명 빼고서는 리그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네, 올 시즌 성적은 본인으로서도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지난 시즌 다승 왕이기도 했고요. 근데 이런 성적에 있어서는 사실 박진솔 선수가 그렇습니다. 가장 아쉬울 것 같아요. 박진솔 선수 역시 지난 몇 년간 꾸준히 60%, 70% 승률을 보여주면서 이지명으로 뽑히기도 했고 랭킹도 많이 올라갔는데 올 시즌은 상당히 좀 부진한 한 해였어요. 자, 생각 시간 각자 10분에 40초 5회. 자, 나연 선수와 박진솔 선수의 대결. 자, 경기 함께 만나보시죠. 자, 화점 소목과 눈목자 굳힘을 박진솔 선수가 선택을 했고요. 백이 우상귀를 걸쳐고 하니까 바로 3-3 침투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흑백이 바뀌었고요. 근데 이 전체 상대 전적에서 전반기 패배뿐만이 아니라 좀 격차가 벌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6승 1패면 어느 정도 좀 많이 벌어져 있다고 봐야 되는데 앞서 있는 쪽이 아무래도 승부를 할 때는 좀 편안한 마음 또는 좀 자신감을 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반대로 상대 전적에서 많이 쳐져 있으면 그걸 아예 상관을 안 하고 신경을 안 쓰는 선수들도 있지만 네. 대부분의 선수들은 약간 좀 더 부담감을 안고 시작을 하죠. 그리고 대국을 하다가도 우세한 상황이나 불리한 상황이나 이럴 때 예전 대국이 좀 떠오를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고요. 분명 그 패배했을 때 패턴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어려운 게 상대가 누구든 또 역대 전적이 어떻게 되든 간에 평상심으로 사실 다 잊어버리고 바둑 그 바둑 그 한 판에만 집중하고 몰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게 가장 좋은데 사실 말은 쉽지만 그게 제일 어렵죠. 네. 아무리 시선을 바둑판에만 고정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참 신기한 게 주변이 다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앞에 대국자도 보이고요. 자, 나연 선수가 어디로 막을지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여기 이제 치받는 수와 이선 바로 붙이는 수가 있는데 이선으로 바로 붙이게 되면은 대형 정석, 대형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대형 변화는 아무래도 이쪽에 먼저 백이 와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좀 싫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박진수 선수가 치받고 젖혀서 가장 간명한 형태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 다음에는 우상 3-3이 되거나 아니면 우상 이제 양걸침이 될 수도 있겠고요. 사실 저는 이번 오더에 있어서 특히나 사이버로 좀 양권 감독이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요. 네. 최강우라는 이름이 다시 한번 제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그렇네요. 관심사였어요. 지난 라운드에서 깜짝 대타 등판으로 홈런을 쳤잖아요. 네, 박상진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죠. 팀의 라운드 승리와도 바로 직결이 되는 귀중한 승리였는데 자 이번 라운드에는 다시 이제 1지명부터 5지명까지 출전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 사이버오로를 보면 사실 올 시즌 성적으로 특출난 선수는 없었지만 네. 팀 호흡이 좋다 보니까 이제 7승 7패 4위까지 올리고 있어요. 팀이 어려울 때 힘을 내면서 다시 이제 성적을 올리고 또 좀 전반기에도 그렇고 후반기에도 비슷한 느낌이었는데 연패를 당하면서 좀 어려워졌다 싶으면 저력을 보여주면서 다시 올라오고 이 팀은 분명히 저력이 있습니다. 네. 만약에 포스트 시즌에 진출한다면 상당히 흥미로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팀일 것 같고요. 또 호흡기를 달고 뛰겠다라는 네. 어록을 벌써 뭐 만들기도 거의 했었죠. 유행어 된 것 같은데요. 자, 발빠르게 좌하위 쪽을 차지를 했습니다. 우상 쪽은 여기서 받아두는 것도 두텁지만요. 흙이 둔다고 한다면 이렇게 두고 끊어 잡는 정도를 예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백이 3-3 들어갔을 때 2단 젖힌 것과 환원이 되죠. 그렇게 두더라도 또 백이 또 손 뺄 수 있다. 판단을 하고 발빠르게 두어갑니다. 어깨를 짚었고요. 예전에는 어깨 짚으면은 뭐 이렇게 두고 여기까지 끼워 있던지 뭐 이런 변화가 많이 나왔거든요. 또 이렇게 두고 이쪽을 끼워 있는 변화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고 이렇게 이게 뭐 나쁜지 모르고 뭐 나쁜지 모르고라기보다는 당연하다는 듯이 정석처럼 두었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바둑이 이제 거의 사라졌죠. 이렇게 되는 것 자체가 중앙 쪽으로 흑돌이 가면서 아무래도 전판에 영향을 미치고 지금 국면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나중에 이쪽으로 끊어서 축으로 잡는 수를 본다든지 네. 아니면은 방금 같은 경우에서 흑돌이 중앙 쪽에 많이 쌓여 있을 때는 여길 끊어서 전투를 벌일 때도 멀긴 하지만 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중앙에 흑돌이 많이 있을 때는 아무래도 중앙 전투가 되면 흑 쪽에서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전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뭐 미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끼워 있는 수는 거의 실종됐다고 보면 됩니다. 네. 오히려 뭐 이런 곳을 두는 수 이런 쪽이 더 많이 나오죠. 그냥 걸릴 때가 네. 많아요. 그래서 막으면 예전에는 막는 게 아프다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냥 발빠르게 또 따로따로 자리를 잡으면서 충분히 둘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시간을 좀 드리는 쪽은 나연 선수 쪽이네요. 네, 뭐 워낙 아무래도, 중요한 네. 라운드니까 팀의 운명이 사실 남은 두 라운드에 걸려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사이버오로가 남은 경기를 다 승리했을 시에는 다른 팀들을 따져보지 않고 포스트 네, 시즌에 합류를 할 수가 맞습니다. 있거든요. 지금 7승 7패인데 개인 승수는 다른 팀에 비해서 조금 적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8승 8패면은 사실 상당히 긴장될 수가 있어요. 상당히 다른 팀 결과를 유심히 좀 네. 지켜보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남은 두 라운드를 모두 승리한다면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자력으로 포스트 시즌 진출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 또 남은 이제 마지막 라운드 모두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얽히고 설키면 현재 8인 수련 합천까지 8승 8패가 여러 팀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네. 정말 개인 승수도 따져봐야 되고 개인 승수가 아니면 팀 상대 전적 그것도 아니면 주장 승수.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진짜 사이버로는 남은 두 라운드를 거의 전승한다는 각오로 네. 임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개인 승수도 조금 적은 편이고 주장 승수도 아무래도 나연 선수가 올 시즌에 조금 부진했다 보니까 다른 팀의 주장과 비교했을 때는 자신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자, 하나 밀어두고 우상 쪽을 지켜둡니다. 여기도 이어서 지키는 것이 두텁고 단단하고 뭐 가장 쉬운 수라면 이 수는 좀 더 실리 위주의 수라고 볼 수 있겠네요.
우변 쪽에 모양을 펼쳤을 때 실리 이제 밀거나 한 칸 뛰어 들어가는 수를 남겨놓겠다. 대신 중앙 쪽의 두터움, 중앙 쪽의 힘은 흙 쪽이 더 가져가게 됩니다. 미는 수라든지 나리자로 갔을 때, 특히 밀어갔을 때 쭉쭉 밀어갔을 때 중앙 쪽 힘을 흙이 더 키워갈 수가 있고요. 흙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모양을 좀 키워가고 싶을까요? 네, 지금 사실은 좌상 쪽만 보면 3-3 이제 실리 위주의 이제 모양이 되어 있고 하변 쪽과 우변 쪽을 보면은 또 세력 위주의 분석이 되어 있고 지금은 그렇긴 하지만 네, 지금처럼 우변 쪽에 벌려서 모양을 키워가고 싶은 형태네요. 우변을 벌려갔고요. 나연 선수의 기풍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절대 서두르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수로도 좀 더 급박하게 뭐 우변 쪽으로 최근엔 많이 나오는 붙이는 수라든지 네. 아니면 바짝 다가간다든지 이렇게 씌워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차근차근 바깥에서부터 차근차근 또 자신의 모양 영역을 이제 넓히면서 상대의 모양을 지어가는 의미가 있죠. 절대 서두르지 않고 좀 느긋하다 싶을 정도로 행마 또는 포석을 짜나가는 것이 이제 나연 선수의 특징이에요. 네. 지금 선수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우리 현이, 우리 진솔이 나온다고 박수 치면서 응원하면서 네. 보고 계시는 온 가족분들도 가족, 계실 것 같고요. 온 친척이 TV 앞에 모여서 네. 이 선수들의 가족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 대국을 하면서 이 바둑 TV를 시청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온 가족이 이제 바둑 좋아하시는 친척분들께서 네. 바둑 TV 틀어놓고 이제 대국하는 광경도 저희가 떠올려 볼 수 있네요. 어제 저희 아주버님이 처가댁을 가서 네. 장인어른과 대국을 하고 저녁에 이제 원성진 선수의 대국을 응원했다는 함께 응원했다는 아, 그렇군요. 일화를 듣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이겨서 그러니까 설 명절에 바둑리그가 지금 바둑리그 대결이 이루어진 게 처음이잖아요. 네. 보통 그 동안까지는 이제 봄에 시작해서 뭐 가을이나 겨울 해를 넘기지 않고 리그가 끝이 났었는데 올 시즌부터는 가을부터 뭐 이제 늦겨울이나 봄까지 초봄까지 진행이 되니까 처음으로 저희도 이제 설에 한복을 입고 네. 인사를 드리게 됐고 추석 때는 이제 자주 있었는데 네네 설은 처음이네요. 자, 그 자리도 좋아 보입니다. 어떻게 떡국은 드셨나요? 네, 오늘 어머님께서 맛있게 끓여주셔가지고 네. 든든하게 먹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가 경자년이잖아요. 그래서 경자년에 대한 에피소드들이 꽤 있던데 네, 이제 조남이 그렇죠. 경자여서 놀림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으시다고 합니다. 아마 시청하시면서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자, 서로 모양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지금 둔 자리는 상당히 좋아 보이는 느낌인데요. 우화 쪽 모양이 상당히 깊어지고 있고요. 백은 이런 곳 어느 시점에선가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어보고 예전에는 이런 감각이 없었지만 인공지능 시대에는 이렇게 또 짚어가는 수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냥 단순히 하변을 둔다면 날일자로 뛰어나가는 것도 뭐 가능해 보입니다. 아무래도 귀의 응수타진에 있어서
언제 물어볼지 저울질을 하게 되기도 하고 네. 또 어디로 물어봐야 하는지 이게 꽤 고민이 되거든요. 네. 눈목자구침 같은 경우는 응수타진의 방법이 한 가지 이게 있고요. 지금 같이 흑진이 어느 정도 굳혀진 경우에서 이제 여기를 붙여간다거나 뭐 여기 붙여간다거나 최근 유행하는 것이긴 수이긴 하지만 흑돌이 많은 경우에서는 상당히 무리스럽습니다. 그래서 응수타진의 의미라면 보통은 삼삼 많이 붙이죠. 그래서 늘면 나중에 귀사리 맛, 귀에서 폐를 내는 맛을 남겨두는 의미가 있고요. 젖히게 되면 추후에 이렇게 젖히고 단수치고 이런 식으로 붙여서 우변 쪽에서 수습을 할 때 도움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붙이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요. 나중에 이쪽으로 붙이는 것도 응수타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응수타진 바로 움직이네요. 네. 이 응수타진을 좀 아껴두겠다는 걸까요? 근데 아직까지는 응수타진의 시기가 늦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뭐 흑돌이 하나 더 와도 그때 응수타진을 하더라도 늦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응수타진의 의미 자체가 흑의 응수를 물어서 그 다음 작전을 결정하겠다라는 뜻인데 우선 나연 선수는 하변을 먼저 움직이는 작전을 선택을 했고요. 방금 짚어주신 자리처럼 흙도 그냥 우변 쪽을 키워갈 수도 있었던 건가요? 한 칸씩 뛰면은 그런 형태가 되죠. 한 칸씩 뛰면 흑진도 깊어지고 흑진의 골도 깊어지고 근데 흑 이 두 점의 약점 또는 이 두 점도 점점 약해지면서 일반가 형태 그리고 집바둑 형태가 되는데 박지은 서울 선수 입장에서는 나연 선수를 상대로 집바둑을 두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네. 전투바둑을 두고 싶겠죠. 이수로 그런 좀 의도가 좀 보이는데요. 그냥 집을 지으면서 서로 계산바둑으로 갈 수는 있는데 나연 선수가 계산바둑 두고 싶어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박진솔 선수의 기풍 자체도 실전적이면서 수익기에 능하고 또 변화에 능한 바둑이죠. 그래서 지금은 바둑판을 정리하면서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바둑판을 복잡하게 어지럽게 만들면서 가는 편이 나한테 또 맞는다 네. 이런 생각일 거고요. 방향을 좌측으로 틀었네요. 지금 이수도 상당히 뭐랄까요, 좀 변화를 유도하는 느낌이죠. 뭐 한 칸 뛰어 나간다고 한다면 가장 쉬운데 그런 것보다는 조금 엷어 보이는 감이 있고 이제 백이 갈라오는 것도 신경은 쓰이지만 힘으로 커버를 하면서 전투를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네. 다섯, 여섯, 일곱. 당장 가를 수 있을까요? 네, 역시 나연 선수답게 지켜두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흑의 입장에서도 야, 오늘 뭐 설 명절에 네. 멋진 모습, 멋진 행마 보여주네요. 이수는 뭐 그래프는 떨어졌을지 몰라도 제 생각에는 상당히 좋아 보이는 행마인데요. 까치의 날개짓 같은데요. 네. 이수는 나연 선수가 단단하게 힘을 비축하면서 그 다음에 갈라가겠다. 이수를 두지 않으면 또 흙이 붙여서 끊어왔을 때 굉장히 신경 쓰이거든요. 네. 10초. 하나. 근데 지금 이 눈목자 사이는 괜찮을까요? 감각적인 한 수죠. 밭전자를 째오면은 이렇게 뚫어서 이거는 백이 한 점을 잡더라도 오히려 손해입니다. 좌변이 더 다치니까요. 이렇게 오는 것도 뭐 이런 식으로 붙여서 수습을 하면 뭐 우선은 모양으로 봤을 때는 버틸 수 있다라고 본 것 같고요. 네. 자, 날일자로 간 수는 여기를 이렇게 받아주다가는 흙이 한 칸 뛰고 이도를 안정을 시켰을 때 흑진도 커지고 백 모양은 이미 많이 깨졌고 그렇기 때문에 좀 바쁘게 흑진이 더 커지기 전에 좀 견제를 하자라는 뜻이고요. 박진솔 선수가 과연 여기서 이거 갈 수 있을까요? 이게 축머리가 와 있다는 네, 건가요? 지금 이제 축이 유리하니까 가장 강수입니다. 생각할 네. 수 있는 수 중에서는 가장 강수인데 어떨까요?
자, 갑니다. 갑니다. 네, 박진수 선수 스타일에도 맞는 한 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축장문 안 되니까 네. 지금은 뭐 또 우변엔 흑진이 여기는 충머리가 기다리고 있다. 두려울 것 없다라는 뜻이고요. 오늘 뭐 단단히 즐기려고 나온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스타일이 박진솔 선수에게도 맞죠. 네, 아무래도 좀 잔잔하게 집바둑으로 흘러가면 나연 선수 쪽이 훨씬 좀 10초. 그런 스타일에서는 낫고요. 둘, 박진솔 선수는 넷, 바둑리그 대국을 다섯, 주로 지켜보면 상당히 실전적인 그 여덟, 수들, 실전적인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싸울 수 있나 하는데 그런 싸움이 다 통하고 그런 싸움을 또 수획기나 전투력으로 커버해내는 모습을 자주 보여줍니다. 네. 역시 축이 안 되고 뭐 장문도 안 되고 당장은 충머리 쓰기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럼 백의 입장에서 가장 강수는 이쪽으로 늘어서 흑진 쪽으로 들어가서 싸움이 되는데 이 전투는 서로 좀 모험이긴 합니다만 우선 흑이 공격하는 입장, 백이 수습하는 입장이 되면서 다섯, 흑도 충분히 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덟, 네, 네. 그쪽으로 늘 수밖에 없고요. 흑도 위로 늘어야 되는 네, 건가요? 여기까지는 외길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쪽 뭐 이런 수들이 이제 선수인데 이거를 지금 하면은 좀 묘미가 없어요. 오히려 흑의 약점을 지켜주는 의미가 있고 이제 일감으로는 이런 곳을 붙이면서 조금 흑의 응수를 봐서 여기를 계속 노리는 것이 괜찮아 보이거든요. 네. 붙이는 수가 감각적인 한 수인데 좀 수익기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둘, 잘못 건드렸다가 넷, 아래쪽 백돌도 좀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덟, 아홉, 우선 아래쪽 백돌부터 안정을 취합니다. 이 수는 중앙 쪽으로 머리를 내민과 동시에 이 돌들도 지금 아직 완벽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죠. 자, 오늘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박진솔 선수. 지금 이 정도 공격은 2점을 다 잡겠다 이런 건가요? 우선은 네, 이 흙 모양 안에 가둬놓고 다 잡겠다라는 공격이죠. 쉬웠는데 만약에 못 잡으면은 손해가 큽니다. 근데 지금 장면에서도 여기 붙이는 게 뭔가 딱 눈에 들어오거든요. 네. 흑이 받아주면 하나, 받아주면 이 안에서 좀 헤엄을 쳐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선수고 듣는 게 있어서. 여덟, 아홉, 오. 어깨를 짚어갑니다. 어떤 판단을 내렸기에 이렇게 짚어갈까요? 자, 흥미로운 바둑으로 이어집니다. 나연 선수와 박진솔 선수의 대국입니다.